덕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수급자 관련 쪽으로 넘어갈게요. 수급자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예. 2012년도 평가였나요? 14년도 평가였나? 그때 명세서가 아마 없어졌을걸요? 그러니까 매뉴얼, 평가 매뉴얼에서. 원래는 발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물어보는 쪽으로 이렇게 보리부담금을 잘 안내하느냐 이런 쪽으로 변경됐죠.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원래 이제 그 장교형 보험법 제35조에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핵심을 먼저 얘기하고 그랬죠. 핵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예, 본인 부담 깎아주지 마시라는 거. 예, 깎아주지 말라는 거. 이 부분이 유인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특히 방문요양에서 예전에 굉장히 심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요. 한 2015년도인가? 그때쯤에 경주에 있었는데 그랬는데, 막 나눠줬어요. 본인 부담 다 받으시라고. 지금 본인 부담 안 받고 운영이 돼요, 안 돼요? 예, 제가 이런 얘기 길게 안 해도 되겠죠? 예, 넘어갈게요. 수급자 이용시간.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수급자 이용시간 일치화 보시면,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뭐 확대금 이런 거 안 읽어도 되죠, 제가. 예. 이동서비스 승차 하차 시간하고 급여제공 기록지 시작 종료 시간. 언제 지적받느냐? 폐업할 때 지적받습니다. 폐업할 때 지적받죠? 예, 이동서비스 승차 하차 시간, 급여제공 기록지 시작 종료 시간을 지적받는 때는 폐업할 때와 현지 조사를 받을 때입니다. 일치시키세요. 너무 어렵나? 이동 서비스 승차 하차 시간이 급여 제공 기록지상 시작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주간보 주간보 없으세요? 어려운 아니죠? 예. 방문량 리더기 시간대로 청구를 하는데 급여 계획에 맞는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하는 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법령상 예를 하나 들게요. 5등급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을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60분은 뭐를 해요?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뭐 하죠?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같이 하죠. 그렇죠. 예를 든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게 고시에 적혀 있어요. 고시 자료 저희 1시간짜리 올려놨어요. 네이버 카페.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대로 리더기를 찍는 것도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의외로 많이 당하세요. 중요합니다. 네. 이제 회계로 넘어갔습니다. 회계 부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쉬운 길, 가장 쉽고 어렵지 않은 길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지조사에 들어있으니까 저는 이거 몇 퍼센트? 100%인데, 회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못하시면 자문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 키포인트는 아셔야 되잖아요. 키포인트. 첫 번째는 예산 총계 주의원칙, 두 번째는 영수증 관리. 네. 네, 제일 중요한 거. 맞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산 총계 주의원칙, 두 번째는 영수증 관리입니다. 네,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예산 총계 주의원칙은 세입 일체의 경비는 세출로 하여 모든 예상의 계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디선가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들어왔어. 이게, 그렇죠. 이게 기간 거야. 사람의 본능 어때요? 이거 드러나지도 않는데 내 돈이네? 이게 본능이죠. 아니라고 다들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 본능은 그래요. 예. 본능이니까. 본능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예, 그런데 실제 기간돈은 기간돈, 내 돈은 내 돈이라는 인식만 가지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 본능을 억누르기가 어렵죠. 방문요양은 그래도 처음에 투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지 않은데,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오픈했을 때 내가 여기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부터 해가지고 모든 비용들을 어떻게 이쪽에 이 예산으로 계산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안 되는데. 그래서 내 돈은 내 돈. 우리가 설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 돈은 내 돈 투자. 명확히 해야 돼요. 예, 그 이후에 나오는 수가부터 해서 뭐 추가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은 어디 거? 기관 거. 명확하게 나누시면 돼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전출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또 얘기할게요. 영수증 관리입니다. 영수증 관리를 다른 분한테 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영수증 관리를.
예, 몇 가지 있는데 4대 보험 관리하고 영수증 관리를 다른 분한테 대표님이 직접 한 건 한 건 한 땀 한 땀 읽어보지 않고 맡기신다고요? 예,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는지. 영수증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결의서나 이런 거 입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이 많으니까 누구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시킬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결의서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이게 내 의도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돈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기타 고객을 사더라도 이게 회의비로 쓰일 수가 있고요, 어르신을 위한 선물로 쓰일 수가 있고, 직원들한테 주는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그 의도대로 제대로 완벽하게 기장이 되었는지 누가 보셔야 돼요? 경영 관리하시는 분 보셔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볼 때 뭘 같이 봐야 돼요? 영수증, 증빙되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같이 보셔야 돼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실제 이 회계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수로는 9년을 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진짜 빠뜨리지 않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증 관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감사가 되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우리 평가할 때 기분 나쁘게 하나요? 되게 점잖은 자세로 얘기하죠. 도감사도 똑같아요. 대표님, 지금 이제 보니까 영수증이 지금 5년치를 보는데 이거 해가지고 137건에 대해서 1,350만 원 정도가 영수증이 부족한데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재발급 가능할까요? 끝이에요,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 대단한 걸 기대하셨죠? 뒤에도 나와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증빙에서. 게다가 영수증 같은 경우에 분실하면 다시 객관적으로 증빙할, 이렇게 우리가 신경이라도 썼으면 미리미리 적어놓고 이거는 이래서 그랬다. 예를 들어 팡팡 노래방에 37만 5천 원 놓은 게 우리 남편이 놓은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평가 때문에 고생해서 그 평가금을 가지고 회의 취직을 하다 보니까 2차 간 거다. 물론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세히 적어놨다면 3년 뒤에 감사받았을 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신경 쓰세요 지금 대표님들? 딴 거 쓰진 않으셔도, 딴 건 맡기더라도 이거는 쓰셔야죠. 그래서 한 번쯤은 한 달치씩 다 읽어보시면서 내 의도대로 썼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붙이고, 증빙이 없다면 왜 그랬냐 하면서 다시 발급받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네. 카드사에 전화하면 재발급 됩니다. 네, 재발급 됩니다. 미리 하면 되는데 3년 뒤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 카드사는 되는데 카드사 영수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 개별적으로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300만 원 얘기했는데 실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재발급을 해요. 근데 나머지 800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환입으로 가겠죠. 예, 아니, 그 금액만큼 또 문제를 삼거나.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강조를 해드린 거고요.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고는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넣었어요. 차입금은 원래는 이 부분을 만들 때 기타 차입금보다는 금융기관 차입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법령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빌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린 보통 어떤 게 돼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선 잘 대출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기타 차입금을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빌리기 뭐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대표님이 그냥 본인 돈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대표님이 넣으시는 경우는 차입금이 아닙니다. 이게 차입금이 아니고 전입금이에요. 투자금이에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차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가 있잖아요. 보통 이자 0%도 이자예요. 우리 본인 부담이 0 써있으면 0원인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입금은 다른 분들, 제3자한테 빌린 거를 얘기해요. 은행한테 빌리든 아니면 개인한테 빌리든. 그게 금융기관 차입금이나 기타 차입금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 사업 안내가 있어요. 2022년도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또 나오는데 보면 차입금 사용은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시설 설치, 정원 확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오픈을 하면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으니까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만 인정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대출금리. 이거 실제 감사원 자료들 중에 뭐 제가 띄워드리지 않아도 돼요. 실제 굉장히 많은 자료 중인데요. 이자를 굉장히 높게 책정해요. 이자를 굉장히 높게. 예, 차량들도 많이 하시죠? 10%씩. 예, 짧게만 할게요. 예, 그 대출금리를 준용해서 책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이자들. 우리 지금 대출금리 얼마나 올랐죠? 많이 올랐죠? 7%까지 간다 하던데 지금 4% 막 이렇게 하죠. 예,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건 4%, 6% 내외를 얘기합니다. 예, 안전하게 이자 안 받으시는 걸 추천하는데 그럴 순 없으니까 한 4%, 6% 정도. 사실 개인한테 빌리는데 4%, 6%가 사실 말이 안 되긴 해요. 예. 어찌됐든 조심하시고. 어려운 건 뭐냐면은 운영이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차이 발생 시에는 별표 치세요. 사전에 시군구청장에 신고. 여기서 시군구청장의 신고가 중요한 건가요? 사전에가 중요한 건가요? 사전에 신고 안 하신 분들 방법까지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사전에 신고 안 하신 분들 얘기하세요. 아까 앞에서 그 얘기 안 했어요. 자진신고하세요. 자진신고. 전화하세요. 주무관한테. 주무관은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 주무관, 우리 시청 주무관은 우리 편이에요. 군청 주무관은. 시군구 주무관은 우리 편이에요. 누가 감사하러 오는 거예요? 도감사. 문제가 생기면 운명공동체예요. 우리 주무관하고 우리하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차입을 사전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아니 몰랐어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교육받아 보니까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네요? 라고 전화하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전화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거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봐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경질당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희 그래요? 그럼 지금이라도 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여태까지 제가 해본 바로는 지금이라도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아까 앞에서 인력에 대한 신고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아까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뒤져보니까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자진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는 것이 현지조사에서 한 번에 과징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쓰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돈을 돌려내는 게. 아시겠죠? 이거 똑같아요, 차입도. 사전에라는 말 별표하고 가세요. 그리고 원금 상환금은 차입한 금액 내 지출, 이자는 실제 차입 시 발생한 이자로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너무 자세히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할게요. 그냥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억을 빌렸어요. 큰 돈을 넣었네요. 1억을 넣어서 그 중에 4%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었죠. 사전에 신고했어요. 문제가 없죠. 그러면 그냥 1년에 400이 나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매달 나갈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이자가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원금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9,600으로.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원리금 균등 납부냐, 말을 좀 어렵게 원리금 균등 납부냐, 원금을 한 번에 갚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뭐가 깎이면 그 부분에 실제에 대한 부분에 맞춰가지고 회계 입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적어놓으세요. 차입금 상환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 정확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회계 입력을. 지금 회계업체를 맡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혹시 저희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설 실치 이전에 대한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거에서 감사에서 많이 걸렸냐면 원금하고 이자를 차입금 상환계획서에 맞게끔 지출하셨어야 됐는데 원금 상환금이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게끔 계속 원금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계속 입력이 똑같아. 이번 달도 똑같고 다음 달도 똑같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적을 많이 당하세요. 네, 그 다음에 회계관리, 그 다음에 전입금 간단하게 넘어가요. 전입금은 차입금이 아니고 대표님이 그냥 투자하시는 거예요. 투자. 당연히 돈이 모자라면 대표님은 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입하고 전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차입을 하면은 그 차입한 만큼 그 제3자나 금융기관한테 갚아야 되죠. 이자와 같이. 이자가 0%라도 하더라도 원금을 갚을 수 있죠. 근데 전입은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잉여금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으면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 차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뒤에 전출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잉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문구가 뭐가 되어 있냐면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춰서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춘 이후에 재반적인 경비를 처리한 후 남은 돈이에요.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추고 재반 경비를 다 쓴 이후에 남는 돈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돈이 안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간들 굳이 전입한 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할 때는 아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운영위원회? 전출금 밑에 써있네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인건비? 그전 인건비 했나요? 물품. 물품하게 물품. 제가 물품 관리 지금 어디에요? 회계?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회계까지만 하고 질문하시면 안 되나요? 전출금을 빼려면 어떻게 빼야 되나요? 전출금이요? 잉여금이 남아서 전출금 지금 설명 중이죠. 이거 설명하면서 얘기할게요. 설명하면서 괜찮죠? 예. 그 기타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 법인은 일반 법인을 의미해요. 사회복지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과 개인 등 설치 운영자로서의 전출금 부턴데 로우예요. 로우. 말을 잘못 썼네요. 기간 전체 세액 중에 재반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 하는 건데 밑에 보면 인건비 비율을 충족하고 밑에 써 있죠. 차입금이 없거나 전액 상환하여야 함. 이게 원래 써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차입금이 없거나 전액 상환하여야 함이라는 말이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저희 경험치상 적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도감사 받을 때마다 저 얘기를 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운영충당 전입금,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 적립, 사회복지 법인과 시군구 요구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험회사에서 적립하라고 해가지고 적립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충당 환경개선 준비금이. 운영충당금 환경개선 준비금은 사회복지 법인이라면 이걸 적립을 해야지 전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법인은 없으시죠? 근데 개인 중에서도 최근에도 있었어요. 공문을 보내서 운영충당금 환경개선 준비금을 적립하세요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주무관들이. 너무 잘 배웠어. 네, 원래 이제 지침상으로 그렇게 돼 있진 않은데, 그래서 적립하라고 하면 적립한 이후에, 그러고도 남는 걸 밑에 써 있죠. 예산편 어떻게 빼야 되냐? 예산 편성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 저희도 실제로 이 부분이 처음에 초기에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론으로 아는 거랑 실무상 아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실제 겪어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건비 비율이 충족하려면 올해 오픈하신 기관들은 인건비 비율이 올해 충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래요? 출동 시작했으니까. 예, 평균이라 그래요, 평균.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매달 인건비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산을 해서 1년치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건비 지급 수준. 실제 지급은 1월 달에 하시면 1월까지에, 그쵸? 나간 금액에 대한 인건비 비율이 맞춰지는 게 올해가 아니죠. 당해가 아니죠. 언제예요? 다음해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곳들은 이 부분을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세요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지금 실무상 거의 고정된 게 이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차입금이 없어요. 이미 처음에 빌린 돈이 다 갚아진 상태라면 잉여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운영충당 환경개선 준비금을 적립해야 된다 하면 적립을 하고 나서 돈이 남는 거겠죠. 그때는 예산에다가 예산을 짤 때 언제 짜요?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4분기 대사입니다. 그렇죠. 11월달 25일, 26일 그때쯤에 보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년에 저희가 한 2천 정도 남을 것 같으니, 한 3천 정도 남을 것 같으니, 한 5천 정도 남을 것 같으니 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아시겠죠? 그러면 승인이 나죠? 승인이 나고 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매달 빼셔도 되고 5천만 원을 매달 나눠가지고 빼셔도 되고 한 번에 빼셔도 됩니다. 예산에 있어요. 앞에서 했었죠? 예산 총계주의 원칙. 우리가 쓰는 돈은 예산에 계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출하시려면 이게 맞춘 상태에서 잉여금을 예산에 등록해서 전출금을 얼마 빼겠다 하고 나서 매달 빼거나 한 번에 빼시면 되는 겁니다. 물품 관리 하세요? 물품 관리 안 하시는 분? 2분 코드 봐야 됩니다. 예, 2분 코드. 지금 초기 기간이시잖아요. 3분 코드도 계세요? 오래되셨네요.
예, 3번 코드도 계시고 2번 코드 계신데요. 물품관리 2번 코드세요. 물품관리 2번 코드면 하셔야 돼요. 예,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해야죠. 예, 예,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품관리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2번 코드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물품관리 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3번 코드는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예, 2번 코드는 운영 규정상 우리 평가 매뉴얼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매뉴얼상으로는. 그런데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원래 물품 관리를 자산과 소모품 둘 다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원래 회계기관에서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 교육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네.